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여러 작심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치 포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에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가 적용된 65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유급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도 100만 개 제공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과 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걸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북한 우주 발사체에 대해 한미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유엔 회의장에서 규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자위적 조치라며 안보리 결의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향해 막말로 맹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천과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립니다. 이후 날씨는 현재 동시에 활동 중인 3개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국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교권 회복 및 학교 현장 정상화 등 여러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시도교육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발생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 회복과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발표하였으며 여야정 시도교육감 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 조치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 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공교육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매진하여야 합니다. 교권 회복과 학교 현장의 정상화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우리 학교 교육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에도 위법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교권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고인이 남긴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법한 집단 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교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 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학생 인권 조례의 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확대하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며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AI 등을 활용한 민원 처리 챗봇을 개방 활용하는 등 원활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주관으로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통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현장 체험 학습 차량의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제처와 경찰청 등의 현장 체험 학습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이 제한되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계도나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에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시어 2학기 현장 체험 학습이 당초 계획된 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님 여러분, 그리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권 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서희초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라는 전 사회적 요구가 태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차제에 교육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지지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하신 결과로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제정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대책이 속속 마련되는 등 크고 작은 소중한 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아동학대 면책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 작업도 8분 응선을 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하 김철민 교육위원장님, 이태규, 김홍호 간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예정된 서희초 선생님들의 4구제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의 비극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학교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이 다시 서기 어렵다는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현재 학교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희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을 받아 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의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서 자칫 교육원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일부 교육감님들이 구사 집회를 둘러싼 교사 집단들의 흐름에 대해 연대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화해와 회복이 시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집단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혼란으로 느끼는 학교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자 협의 틀을 가동해서 접점을 찾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 3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사자 협의 틀을 긴급히 구성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사구제를 추도하는 방안,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그리고 현재 발표 혹은 발표 예정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공유하고 또 일선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자 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혼란을 수습하고 자칫 있을지 모르는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송구합니다만은 교육부에서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고 우리 모두가 또 한 발 물러서서 학부모와 모든 교직사회의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 체험버스, 일명 노란버스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교육감님, 대구교육감님이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또 많이 해주신 걸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아교육비와 고육비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청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한.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청, 각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 간담회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4일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날입니다. 이날 전국 교사들이 집단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계획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런 집단 연가는 불법이다.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달라. 이런 입장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월 4일 멈춤의 날에는 다양한 방식의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교육계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교육부가 엄정 조치하지 말고 한 걸음 좀 물러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좀 다른 입장이 나왔죠.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약자, 복지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오염수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한 발언,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낼 뻔했다고 지적하고 야당을 겨냥해선 1+1을 100이라고 주장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힘주어 이야기했을 뿐 철진한 이념을 말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 철학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말씀이고.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문제를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면서 특히 협치를 포기하는 건 국민을 포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덜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후쿠시마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딴 나라에 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선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는 건 여론 갈라치기라며 몰같이 반헌법적 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여야 연찬회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결과가 담긴 결의문도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박 2일 일정에 연찬회와 워크숍을 끝내고 논의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총선 전략으로 민생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기에 연연하는 야당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 등 선동 정치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래서 경제는 국민의 힘이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까지 이렇게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발맞춰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민주당의 민생경제 입법 등 8가지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무차별 흉악범죄와 재난대응 법안은 물론 경기 침체 극복 대안과 정의로운 세법을 만들고 양당 독시체제를 완화하는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4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해 모든 상임위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또 정치윤리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개혁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 방안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 사퇴론 등이 언급됐던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을 비롯해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일부터 일주일에 2번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현장 점검은 전남 신안과 경남 통영, 거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전국적으로 천일염과 미역, 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출하전 보관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8% 늘린 65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인데요. 하지만 큰 폭의 세수 부진 탓에 내년 나라 살림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1% 증가율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으로 18조 2천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에서 9%대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부정 비리와 연루된 보조금과 관행적 나눠먹기 R&D 사업 등은 폐지, 삭감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재정 낭비 등을 막아 확보한 23조 원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고용과 공공질서, 안전, 외교 통일 등이 늘어난 반면 교육과 R&D는 줄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줄었지만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라 빚은 62조 원 가까이 늘며 1,19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반기에는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노인 일자리도 100만 개 제공되는데요. 내년도 생활체감형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출산을 늦추며 맞벌이를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저리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 3종 특례를 신설합니다. 특례 융자 소득 요건을 2배 확대해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도 5억 원까지 최대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에서도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올해보다 8,000호 증가한 11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공공 분양도 금년도보다 14,000호 증가된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영아기 특례도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10.3%, 103만 명분 일자리가 제공되고 수당도 인상됩니다. 대기자가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103만 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13.2% 인상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쓰기 불편한 알뜰 교통카드 대신에 청년 우대 교통카드 K패스가 하반기 도입됩니다. 농업 직불 예산은 3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어민보호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7,300억 원으로 40% 증액됐습니다. 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해 5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병장 봉급이 16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낡은 관사 4만 2천 개를 모두 고칩니다. 범죄 대응 예산도 1조 1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나 현장 경찰 모두에게 저위험 권총이 지급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등 국가 물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직급 구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인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479억 원만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5,147억 원, 78% 정도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일괄 삭감됐다고 전라북도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이던 새만금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공항 등 내부 기반 시설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되자 전라북도는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직자 등은 앞으로 명절 선물로 농축수산물을 3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은 상한액이 평상시 선물 기준보다 2배 높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국側に対しては国民に冷静な行動を呼びかけると適切な対応を行うとともに処理水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発信することを強く求めており、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서 추가적인 경제 보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중국 현지 연결해서 중국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일현 중국 법정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죠, 중국? 저는 북경 조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북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북경에서는 아직까지 무슨 시위를 벌인다거나 무슨 뭐 예. 과격한 행동이 있다거나 그런 건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 바로 이제 그 조양구 내에 일본 대사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중국인들이 돌을 투척하는 사건이 그러니까요. 발생했다는 예. 보도. 네. 예. 그리고 그 중국 어민들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다음 달이 금어기가 해제되는 때이기 때문에 좀 중국 어민들 일본 해역에 못 간다라는 우려하고 있던데 어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일단 그 다음 달에 그 금어기가 풀리기 때문에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산을 이제 주력을 한다 하는 거고요. 네. 이 중국의 분위기로 보면 지금 같은 중국이지만 해산물을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중국 남부지방이거든요. 네. 그 광동성이라든가 복건성 뭐 이런 홍콩과 가까운 곳인데요. 예. 그쪽에서는 해산물 소비가 갑자기 크게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늘 전해지는 중국 내의 영상을 보면요, 어떤 한 남성이 어떤 그
상점 벽에 있는 벽지를 막 뜯어내는 장식을 뜯어내는 그런 화면 장면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는데요. 네, 저게 어떤 장면입니까? 네. 그 귀지성에 있는 비지에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요. 그 일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그렇군요. 오염수 방출에 화가 나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 인테리어를 때려 부수는 동영상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지막에 자기는 일식당을 그만하고 이제 중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 현지 국민들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언론 보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등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국영 CCTV가 이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그 CCTV는 그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한 24일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저 전국 전역에 방송을 했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중국인들 분노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후에 중국 언론의 보도의 초점을 보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인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즉각 중단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일본 오염수가 중국에 언제 도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청와대학 연구팀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본 결과 240일 정도면 중국 동부연안을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IAEA가 나름대로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IAEA 조사 결과라든지 발표 내용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인가요? 중국 정부는 지금 IAEA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 그 전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IAEA 검사단에 중국 과학자도 참석하지 않았나요? 들어 있습니다. 한 명 들어 있는데 전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정부와 IAEA가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7가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뭐 전문가들을 파견하거나 시찰단을 보낼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중국과 일본 양자 사이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서로가 강하게 비난을 하고 거기에 맞받아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긴 한데 지금 홍콩 마카오에서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소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도화 칼륨을 먹으면 체내에 있는 방사능을 배출해 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저 베이징은 어떻습니까? 베이징 분위기는요? 베이징에서는 얼마 전에 그 방출한 직후에 그 소금 사재기가 완전히 만연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자 중국 정부가 즉각 나서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소금은 우물 안에 있는 염분을 정제해서 만드는 우물정자를 쓰는 정염이기 때문에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면 금지 외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나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을 했지만 중국은 앞으로 4가지 조치를 더 강구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러려면 실시간 측정도 필요하지만 인공위성 등을 통한 데이터라든가 영상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하자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오염수 실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동 성명 또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자는 거고. 셋째가 이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업계에 대해서
수입과 투자를 제한하자, 즉 경제 제재를 가하자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들고 있는 게 만일 일본이 방출한 핵 오염수가 국제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네. 이를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생화학적 기준에 맞춰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해주셨고요. 중국의 이게 보복 조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거 우리나라 경주에 사드 배치될 때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그때 한알령을 비롯해서 단체 금지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분위기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사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중국 내 반발 강도가 굉장히 대단했었죠. 그랬군요. 한국의 예. 백화점이나 마트 앞에서 불멸 시위가 벌어졌고 예. 그래서 교민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초반이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예.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요. 지금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도 일고 있고 또 일본 단체 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기업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는 움직임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본 기업을 제재하는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일본 기업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던 거는 2012년 조도 사태 때입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조도를 국유화하겠다고 영유권 분쟁 이야기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일본 차에다가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정도까지 갈까는 아직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일 중일 양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언론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군사적 대응 가능성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준치를 네. 초과하면 생화학적 공격이다라고 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 중국에 있는 하이샤 신보라고 해서요. 그 네. 중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매체인데요. 지방 매체입니까? 예. 지방 매체이기도 하고 중화망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중앙 매체도 있어 같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중국에는 민영 언론이 없고 사실상 모두가 다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일종의 모종의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언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물론 아닙니다. 지금 언론 스스로가 그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 스스로가 이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후의 조치일 수도 있다라고 그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기들도 크게 방점을 찍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오염수 방출에 대한 그 중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거세지는 중국 내 반일 움직임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문희련 중국 법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든 각종 위장 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거나 계류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고민형과 모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 촬영하는 데 쓰이는 위장 카메라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알아서 찍고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 발송할 거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위장 카메라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도 명함 지갑형이나 볼펜형 등 여러 종류의 위장 카메라를 취급합니다. 시중에 들어가는 고소것들이 들어가도 뭐 6만 원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 휴지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범용으로 팔고 있지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셋톱박스형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숨겨진 카메라는 전문 장비로는 찾아낼 수 있어도 일반인이 맨눈으로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변형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5천 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 시계와 차키 모양 카메라를 범행에 썼습니다. 실태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등록증도 있고, 구입을 할 때부터 이 물건을 갖다가 사간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구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워낙 다양한 제품의 카메라가 사용되다 보니 규제 대상을 법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위장 카메라가 시중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무작위로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주로 술 같은 음료에 마약을 넣는다고 해서 퐁당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마약 범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건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서울시가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무료 익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든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고요. 검사 과정과 결과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 결과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으니까요. 걱정되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암페타민 등 6가지 마약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요. 앞으로 대상 마약류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후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소변을 채취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가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한 확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원한다면 서울시의 치료 보호 심사를 거쳐서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피해 사례를 보면 권유로 마신 음료 등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분을 알 수 없는 술이나 음료, 담배는 피하고요. 만약에 마약에 노출됐다고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해 영국에서 올해는 이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가 한국 걸그룹에 대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채웠다면서 K-팝 걸그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랙핑크가 영국 최고 음악 축제 하이드팝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오피셜 싱글 차트 탑 40에 8곡을 올린 블랙핑크.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랙핑크 하이드파크 공연에 맞춰 런던에 마련된 기념품 매장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I'm actually here with my girlfriend, who is a die-hard fan of Blackpink. But I've started to listen to Blackpink as well, and actually really like the music. We're coming from Switzerland. 블랙핑크에 이어 마마무는 이달 초 영국에서 공연을 마쳤고 다음 달엔 트와이스와 에스파, 있지, 여자아이들 4개 팀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이를 두고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디언은 속물적 영국 음악계가 K-팝 산업엔 만들어진 속성이 있다며 비웃지만 K-팝 인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 K-팝 걸그룹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K-팝 걸그룹이 채웠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상과 에너지 넘치는 안무, 옷차림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디언은 K-팝 걸그룹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들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올해는 K-팝 걸그룹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국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울산 달동 남구청 건너편 주택지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노숙자로 추정되는 A씨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경범죄인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주 동구 산수동 인력대기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 패스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몽골을 패스트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후반건설이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 동력을 회복해 국민 신뢰를 받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방통위원장이 478일 만에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저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며 중고차를 사게 해 2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상반기에 은행권이 거둔 이자 이익이 29조 원이 넘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15.8% 떨어졌지만 교역 조건 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10월에 보건대 시민에게 공개될 광화문 월대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할 서수상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의 기증으로 찾았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비교적 빗줄기가 약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여전히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정체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 동부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경북 북서 내륙과 전남 동부, 제주도 산간에도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 중부지방은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는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30도를 밑돌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날씨는 북상하는 9호 태풍 사울라와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와 강원 산간에서는 비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한 여러 작심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치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에서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